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조석이에요. 조석이란 우리가 그 밀물 썰물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우리 밀물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말하죠. 이게 밀물. 근데 밀물이 들어오면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다가 가장 높아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은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밀물이 끝나고 이제 썰물이 시작이 됩니다. 썰물이란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썰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썰물이 있을 때는 해수면이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 이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요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 있죠. 요 높이 차이를 우리가 얘를 조차 혹은 조석 간만의 차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세 개의 바다가 있잖아요. 그 중에 조차는 어디에서 가장 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서해 바다의 조차가 굉장히 큰데 그 서해 바다의 조차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만 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조차가 크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시와호 조력 발전소도 있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지금 만조와 간조 같은 경우 이 바다에서 이렇게 연직 방향의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연직 방향의 운동을 우리가 조석이라고 하고 지금 밀물, 썰물처럼 어떤 수평 방향의 흐름, 이런 수평 방향의 운동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석을 이용해서 조력 발전 이용하는 거고 조류를 이용해서 조류 발전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여기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자, 여기는 밀물 썰물이 진행되면서 어떨 때는 바다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육지일 수도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뭘까요? 여기가 바로 질척질척 갯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석 현상에 관한 기본 용어들을 지금 본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은 해수면의 높이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다. 여기가 바로 만조다. 그럼 여기도 만조다. 그럼 여기가 간조가 되겠죠. 그리고 만조와 간조 사이의 그 높이 차이를 우리가 조차 또는 조석 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조차가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또 여기 있는 요 간조로 하면 조차가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조차라는 건 어떤 지역에서 딱 정해진 값이 아니고 하루 중에도 조차가 이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조석 주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밀물 2번, 하루에 썰물 2번. 그러니까 조석 주기는 12시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12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기조력이라는 힘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기조력은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말하는데 이 기조력은 만유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에요. 그리고 이 기조력을 만드는 건 달도 만들 수 있고 태양도 만들 수 있어요. 둘 다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는 달을 가지고 기조력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 왼쪽이 바로 우리 지구고 오른쪽이 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유인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유인력이란 건 달이 우리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그렇다면 일단 그 방향은 달 쪽을 향할 거고 그리고 크기는 달과 가까울수록 클 거다. 그럼 만유인력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선생님이 지구상에 총 5군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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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여기는 달과 가장 가까워요.
그럼 만유인력이 가장 크겠죠. 자, 여기는 아까 방금 그린 것보단 달과 덜 가까웁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지금 달을 향하면서 이렇게, 얘도 달을 향하면서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자, 얘는요 지금 달과 가장 멀기 때문에 사실 만유인력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거다.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이번에 원심력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심력은 원운동이 일어날 때 그 원운동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운동은 뭐냐? 바로 지구의 공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하는 그 공전 말고, 여러분 지금 달이요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달만 도는 게 아니고 달과 지구가 상호 공전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이라고 하면 사실 달만 이렇게 공전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가지고 지구도 그 공통 질량 중심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는 중이다. 그림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달과 지구가 서로 상호 공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은 어디 쪽에 있을까? 지구가 더 무거우니까 지구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지구 내부에 있다. 요게 공통 질량 중심이에요. 공통 질량 중심. 그럼 지구는 요 공통 질량 중심 주변을 이렇게 상호 공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지구 중심이 하고 있는 원운동을 생각해 보면 이 원운동의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자, 지금 지구 중심에서는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지구의 상호 공전을 말할 때는 지구의 모든 점, 그러니까 지표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요 지구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그린 요런 점들 모두 다 여기서의 원심력은 지구 중심에서의 원심력과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요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지구 중심과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빨간 화살표 만유인력과 파란 화살표 원심력을 우리가 합치면 그게 기조력인 거죠. 자, 합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할까요? 자, 여기는 지금 두 힘의 방향이 반대다. 그랬을 때 우리가 힘의 크기를 빼면 그게 바로 합력이죠. 그러면 요 정도가 지금 기조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은 두 힘의 방향이 반대면서 크기 같으니까 기조력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똑같이 빼니까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위쪽 보면 얘는 지금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합치면 되는 거죠. 요렇게. 얘도 평행사변형 그려서 합치자. 요렇게.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바로 기조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기조력을 다 그리면 기조력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기조력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지점에 만약에 땅이라면 땅은 딱딱하니까 이 기조력을 받아도 땅이 솟아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점에 바다가 있다면 바다는 이 노란색 기조력에 의해서 약간 솟아오르겠죠. 즉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다다라고 했는데 그 바다는 항상 요 크기의 기조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느냐? 자, 지구가 자전하는 그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요 정도.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면, 자,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은 항상 요런 방향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지금 이 지점이 현재 A라고 해볼게요. 아니 A1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A1일 때는 만조죠. 가장 해수면이 높으니까. 근데 얘가 자전을 하면서 이제 자전 4분의 1바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A2.
이때는 이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일 겁니다. 기조력이 작으니까. 그러다가 또 4분의 1밖에 더 자전을 하면 이때는 또 해수면이 높은 시기인 만조가 됩니다. 선생님, 이 두 군데만 만조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A는 자기 그 공전하는 그 하루 중에서 이때도 A1일 때도 해수면이 높지만 A3일 때도 나름 하루 중에서는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A1, A2, A3 되면서 이때 만조고, 이때 간조고, 이때 만조인데 지금 하루 중에 일어난 두 만조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갔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우리가 기조력을 이제 공식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공식을 구해보니까 기조력이란 이렇게 나와요. 공식이 거리의 세제곱분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조력이란 건 사실 달이 만들 수도 있지만 태양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량이 달의 질량과 태양의 질량 중에 누가 더 커요? 태양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달의 거리,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 거리와 그 다음에 태양의 거리 중에 누가 더 멉니까? 태양이 멀어요. 그럼 여러분, 태양은 지금 힘에서 분자도 크지만 분모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럼 태양의 기조력은 달보다 작아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태양이 거대하니까 태양의 기조력이 더 클 것 같지만 사실 그 거리의 요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조력은 태양보다 달이 크다. 근데 몇 배 더 크냐? 달의 기조력은 태양의 기조력의 2배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기조력은 달과 태양 모두 만드는데 태양보다 달이 2배나 더 크다. 자, 여기까지 기조력 끝났고요. 자, 이번에 조석 주기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선생님이 조석 주기는 사실 12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 역시 지금 왼쪽이 지구고요. 오른쪽이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요렇게 있고 여기가 적도면 이렇게 자전축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북극 쪽을 바라본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 위에서 바라본 상황을 내가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북극일 거고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북극 쪽을 바라보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기조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조력은 달과 같은 방향인 곳에서 가장 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조금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조력. 이때 기조력이 가장 큰 거죠. 자, 그때 선생님이 한 점을 정해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럼 A는 현재 뭡니까? A는 현재 만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구는 반바퀴 자전하겠죠. 왜냐면 지금 지구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자전하니까. 그래서 12시간이 지나면 A가 어디로 가나요? 12시간이 지나면 A는 자전을 반바퀴 하니까 여기 놓이게 됩니다. 요거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12시간 후에도 A는 만조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12시간 동안 달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달이 12시간 동안 조금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데 12시간이 지나면 달이 얼만큼 공전을 할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달이 그 공전하는 주기가 27.3일이거든요. 그러면 달은 27.3일 동안 360도를 도는 건데 그러면 하루 동안은 몇 도 돌까 계산을 하면 13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의 절반인 12시간 동안은 몇 도 도나요? 계산을 하면 6.5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A에서 A-로 가는 그 시간 동안 달은 6.5도, 이거 6.5도라고 할게요. 6.5도만큼 공전을 한 거죠. 달. 그러면 이때는 기조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노란색으로 그린 것처럼 나타나지 않죠. 이 순간의 기조력은 이제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여기서 높게. 그러면 A-는 만조가 아니다. 다시 다음 만조가 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더 자전을 해야 된다. 여기를 A2-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A2-까지 가는 요만큼의 그 시간은 얼만큼이 걸리냐라고 했을 때 요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지구가 6.5도만큼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또 비례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한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6.5도를 회전하나요? 즉 자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x를 계산하면 x는 25분이 나옵니다. 아, 그럼 내가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즉 조석 주기를 구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A에서 A-를 거치고 또 다시 조금 더 자전을 해서 A2-로 가야 된다. 근데 A에서 A- 가는 게 12시간 걸린다. A-에서 A2- 가는데 25분 걸린다. 그러면 조석 주기라는 건 12시간 25분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조석 주기가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그럼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조석 주기가 다 12시간 25분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냐에 따라 그 조석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달 방향. 그래서 지금 기조력이 노란색 영역으로 나타난 거 우리 알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간조가 되는 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기조력이 가장 작은 구역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상에서는 간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구 자전축은 요렇게 지금은 자전축을 그냥 똑바르게 그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볼게요. 자, A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A가 요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현재 A는 만조예요. 근데 쭉 돌아가가지고 요때 A-라고 할까요? 이때가 간조가 돼요. 그리고 또 반바퀴 돌면 만조예요. 그럼 A라는 곳은 만조, 거의 12시간 간조, 거의 12시간 만조.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한 번씩밖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A에서의 해수면 변화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러분 가로축의 시간인데 딱 12시간 동안 그린 거고요. A는 만조에서 간조, 만조. 하루에 한 번씩 만조와 간조가 일어난다. 이런 걸 우리가 하루를 주기로 한다. 1일을 주기로 한다. 1주조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C 한번 볼게요. 자, C는요. 여러분 C는 이렇게 자전을 하죠. 그러면 현재 C는 뭡니까? 자기 그 자전하는 그 원운동 궤도상에서 가장 기조력이 큰 만조 상황이에요. 만조. 그런데 4분의 1바퀴 정도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간조죠. 그리고 또 더 돌아서 여기서 만조죠. 또 돌아서 여기서 간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만조일 때의 해수면 높이가 같고 그리고 만조에서 간조, 간조에서 만조가 되는 그 주기가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만조의 높이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 조차가 하루 동안에 일정하고 조석 주기도 일정하다. 이런 C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반일,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을 주기로 한다. 반일 주조라고 해요. 자, 근데 B를 보면 얘는 약간 애매합니다. 자, B를 생각해 보면 B는 현재 만조다. 여기서 간조고 여기서 만조고 여기서 간조다. 그럼 보세요. 만조 쭉 간조 만조 간조 쭉. 아, 그럼 얘는 조석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한번 만조 일어나고 시간 오래 있다가 간조 바로 만조 바로 간조. 그리고 또 얘는요. 지금 여기 있을 때의 그 기조력과 여기 있을 때의 기조력이 다르다. 즉 하루 중에 일어난 2번의 만조의 해수면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처음에 만조, 시간 한참 있다가 간조, 만조, 간조. 그리고 만조의 높이가 아까 전 만조와 다르고 또 시간 한참 있다가 만조. 자, 이렇게 하루 중에 조차가 달라요.
그리고 조석 주기도 달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혼합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석 주기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12시간 50분이라고 하는 건 요 반일 주조에서 해당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은 사리와 조금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서 해수면 제일 높을 때는 만조, 하루 중에서 제일 낮을 때는 간조라고 했죠. 사리와 조금은 이제 한 달 동안 봤을 때 한 달 중에서 조차가 가장 클 때 사리, 조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우리 달의 위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조력을 만드는 그 대상은 태양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다고 했죠. 근데 태양의 기조력과 달의 기조력이 서로 이제 보완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서로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 되는 관계일 수도 있죠. 즉 태양과 달 그리고 우리 지구의 그 위치 관계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위치 관계에 따라 달의 위상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리와 조금은 달의 위상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달의 위상에 관한 내용을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왼쪽이 뭘까? 자, 왼쪽은 S, 선, 태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럼 태양빛이 지금 노란색 화살표의 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달에서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먼저 여기. 빛을 받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빛을 받는 부분은 여기예요. 빛을 받는 부분 여기예요. 아래쪽도 빛을 받는 부분 여기예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했을 때, 자, 여러분 요거부터, 자, 지구에서 달을 봤더니, 지구에서 보면 빛을 받지 않는 부분만 보인다. 달의 위상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삭이라고 한다. 삭, 사라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 자, 지구에서 달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달의 빛을 받는 부분이 다 보입니다. 이때가 바로 뭐구나? 달이 요렇게 보이는 보름달이구나. 우리가 요거를 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을 보면 위쪽은 선생님 이렇게 말할게요.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90도에 해당하는 방향이죠. 자, 이때는 달이 어떻게 보이나요? 지구에서 봤을 때 요 선 기준으로 요 아래쪽이 보이는 건데 지금 절반이 보이는데 왼쪽 절반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왼쪽 반달. 이걸 우리가 하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자, 지구에서 지금 달을 봤습니다. 자, 요 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보이는 건데요. 우리 보면 오른쪽 반달이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상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의 위치에 따라 달의 위상을 이제 알았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왼쪽부터 볼게요. 자, 우리 왼쪽에서 위쪽을 보니까, 여러분 이때 뭡니까? 이때가 사기야. 이때 뭡니까? 이때가 망이야. 근데 이때 사기든 망이든 간에 달의 조석은 이제 달 그 쪽에 있는 달과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부분이 부푸니까 달의 조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태양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태양의 조석도 달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때는 태양의 조석과 달의 조석이 서로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조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사리 혹은 대조라고 하고 이때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커진다는 거죠. 근데 아래쪽을 보면 자, 아래쪽을 봤을 때는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오른쪽 90도에 달이 있다. 이건 하현입니다. 아니면 얘는요. 지금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왼쪽 90도에 달이 있다. 얘가 상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연한 보라색 보세요. 연한 보라색. 우리가 달이 이쪽 혹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달에 의한 조석은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태양은 여기 있으니까 태양에 의한 조석은 이렇게 나타나죠.
즉 달에 의한 조석과 태양에 의한 조석의 방향이 반대면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요때는 조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요때를 우리가 조금, 조차가 조금이야 또는 소조라고 하고 이때가 바로 조차가 가장 작을 때다. 그렇구나.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보자. 자, 그래프의 가로축이 일이다. 이게 하루하루 날짜다. 그리고 그래프의 세로축이 해수면 높이다. 우리가 하루를 단위로 했을 때 해수면 높아지는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가 반복이 된다. 그런데 한 달을 단위로 보면 지금 만조와 간조의 차이인 조차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 A쪽을 보면 조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클 때니까 A가 뭐다? 이때가 바로 달의 위상이 사기거나 혹은 망이거나 할 때, 즉 사리에 해당한다. 아마 지금 우리 망은 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사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조면서 사기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B는 뭐냐? B는 지금 보니까 조차가 가장 작다. 그럼 얘는 조금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문학 배우면 알겠지만 달에서 위상이 변하는 게 달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위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삭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삭 다음은 그렇죠. 상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일 때 위상까지 상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여긴 대조이면서 달의 위상이 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조석 현상에 관한 내용을 쭉 봤어요. 배웠던 거 떠올리면 기조력이 어떤 힘인지 봤었고, 그리고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이라는 거 봤었고, 그리고 조석 주기의 형태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일주조, 혼합조, 반일주조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런 거 배웠고, 달의 위상에 따라 사리와 조금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을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해양 파트는 다 끝났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대기, 막 날씨나 뭐 구름 생기고 그런 내용이죠. 대기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